1981년 10월 28일 미국 덴버리에 있는 코네티컷 상급 법원에서 열린 재판. 살인죄로 재판대에 선 남성은 그를 죽인 것은 맞지만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이상한 발언에 조용했던 법원은 곧 웅성이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들을 정숙시킨 뒤 재판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고, 잠시 침묵하던 남성은 고개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악마가 시켰다 라고 말이죠. 이야기는 1980년 7월 2일에 한 가족이 코네티컷주 브룩필드에 위치한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됩니다. 12살의 데이빗은 새로운 집에 왔다는 것에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날 누나 데비의 남자친구인 존슨도 이사를 도우러 동행했죠. 데이빗은 짐을 들고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런 그의 등 뒤로 침실을 정리하라는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층 침실로 올라간 데이빗은 일단 짐을 놔두고 쌓인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던 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에 격자 무늬 셔츠를 입고 있던 노인은 검은 눈으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갑자기 노인의 형상이 기괴하게 변하며 달려들었고, 깜짝 놀라 넘어졌던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듣고 2층으로 올라간 가족들에게 데이빗은 자기가 보았던 노인에 대해 말했지만 당연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청소하기 싫다고 거짓말을 하냐며 핀잔을 주었죠. 그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가 보았던 노인이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 해를 입힐 것이라 했다며 두려워했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날 저녁 다락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데이빗이 이상해졌죠. 그는 야경증을 겪었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가 하면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긁힌 자국과 멍이 생겼습니다. 야경증은 비렘 수면 장애 중 하나로 잠을 자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가족은 저주받은 집이라 생각하며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을 벗어났으니 괜찮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에 따르면 이날 저녁에 그 노인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사악해 보이는 무엇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짐승처럼 울거나 쇳소리를 냈고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로 성경이나 사탄에 관한 내용을 다룬 신라건의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해도 본 적도 없는 신라건의 구절을 그가 암송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듯 데이빗은 고통스러워했고, 잠시 뒤 그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가족들은 그가 악마의 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카톨릭 신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성당에선 데이빗이 심리적으로 완전한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테마 의식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보았지만 작은 문제로 일주일 만에 치료를 중단해야 했고 결국 성당의 도움도 청하지 못하게 됐죠. 끝내 그들은 초자연현상 조사관으로 유명한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마주한 데이빗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그는 귀를 막더니 그들은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밖으로 던져버릴 거래요 라고 말했죠. 워렌 부부는 몇 번의 테마 의식을 진행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도중에 데이빗이 공중에 뜨고 잠시 호흡을 멈추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테마 의식에서 누나의 남자친구인 존슨이 데이빗 안에 있는 무언가에게 그를 그만 괴롭히고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이 뒤로 데이빗은 몰라보게 회복됐고 반대로 존슨이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전 데이빗처럼 허공을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났고 기억나지 않는 자잘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 무렵 그의 여자친구 데비는 보노라는 남성이 사장으로 있는 가게에 반려동물 미용사로 취직했고 근처 아파트에서 존슨과 살았는데, 이때도 존슨은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기에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한 그들은 데이빗 때처럼 걱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1년 2월 16일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존슨은 여동생 완다와 데비의 사촌 메리를 데리고 데비가 일하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주인인 보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고 그가 잠시 가게에 있는 사이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 보노가 갑자기 메리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았고 그것을 본 존슨은 그녀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두 남성이 대치하는 가운데 데비는 그들을 말리고 있었고 그 틈에 메리는 보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여긴 데비가 보노에게 술 좀 적당히 마시라고 하려는 찰나 갑자기 존슨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그를 넘어뜨린 존슨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공격한 뒤 달아났고 보노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얼마 뒤 존슨은 현장으로부터 3.2km 떨어진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보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잠이 들었던 그는 20분 뒤에 깨어났을 때 악마가 빠져나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워렌 부부가 개입된 악마에 홀려 저지른 살인사건이란 타이틀에 언론에선 악마 살인 재판이라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변호 측은 존슨이 데이빗의 테마 의식 때 악마에 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살인재판에서 변호인이 무죄 이유로 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존슨은 데이빗이 처음 악마에 홀린 것부터 시작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데이빗의 테마 의식이 있던 날 자신에게 들어온 악마는 당시 그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악마의 속삭임에 모든 것의 시작인 그 집을 찾아가 오래된 우물을 바라봤고 거기서 어두운 형상과 눈을 마주친 뒤 악마에게 완전히 장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으로 존슨과 그의 변호인단은 무죄를 노려보았지만 재판부의 비과학적이라는 발언에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해 위협적이었다는 증거를 내세워 정당방위였다는 것으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판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15시간의 심의 끝에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10에서 20년의 징역을 선고했으니깐요. 거기에 그는 겨우 5년 뒤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코네티컷주의 악마라는 책과 더불어 영화 컨저링 3, 넷플릭스 다큐 데빌온 트라이얼로 만들어져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벌인 살인에 대해 악마가 시켰다 라고 말했던 존슨. 만약 이러한 일이 근래에 일어났다면 재판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